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하루 동안 마음의 온도가 크게 달라지셨을 겁니다. 장 초반에는 분명히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전날 급락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침에 삼성전자가 5% 넘게 반등하는 장면은 꽤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29만 원 선을 다시 보는 순간 이제 최악의 구간은 지나간 것 아니냐는 기대도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장 마감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힘있게 들어오던 매수세가 점점 약해졌고 오전의 기대감은 오후가 될수록 묘한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숫자로는 플러스 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주분들이 느낀 하루는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반등은 나왔지만 마음 놓을 수 있는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를 보면 분명히 반등은 있었습니다. 코스피도 올랐고 기관과 외국인도 함께 매수에 나섰습니다. 전날 크게 흔들렸던 반도체 대형주들도 일단 급락 흐름을 끊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삼성전자는 끝까지 힘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29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 결국 27만 8천 원 0.18%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장중 고점에서 일부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5.30%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둘 다 한국 반도체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둘 다 AI 시장의 핵심에 있고 둘 다 전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등의 결은 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시장이 다시 프리미엄을 붙이는 쪽에 가까웠고 삼성전자는 아직 조금 더 확인하겠다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는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닙니다. 시장의 시선이 갈라진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단순히 약했다, 실망스럽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장 초반 5%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전날 급락이 과했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 전체를 받았고 삼성전자에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매수세가 장 마감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끝났다는 신호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정확히 보면 시장이 삼성전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는 했지만 아직 확신까지 준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부족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약해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숫자만 보면 상당히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메모리 업황이 얼마나 강하게 돌아왔는지,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이 얼마나 두꺼운지 충분히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미 나온 실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분기에 돈을 잘 벌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3분기에도 이익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4분기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서버용 디램 가격 상승이 계속될 수 있는지, AI 투자 사이클이 꺾이지 않을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질문은 하나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 결국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반등이 약했던 이유는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적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예정 같으면 89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훨씬 강하게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AI 반도체 대형주에게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 인프라의 핵심 수혜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이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선명한 무기가 있습니다. AI 서버, 엔비디아, 글로벌 자금률 기대라는 이야기도 비교적 단순하게 연결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디램, 낸드, HBM, 기업용 SSD, 파운드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장점이 많은 만큼 확인해야 할 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에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흐름도 삼성전자의 애매한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12포인트 오른 7,291.91에 마감했습니다. 상승률은 0.62%였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는 훨씬 강했습니다. 3% 넘게 상승 출발했고 장중에는 7,543.86까지 올라가면서 전날 급락분을 상당 부분 되돌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로 갈수록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오전에 들어왔던 강한 반등 에너지를 종가까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기관은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순매수에 동참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1조 3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공포가 커졌던 자리에서 개인은 반등을 매도 기회로 활용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저가 매수에 나선 흐름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시장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은 들어왔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은 부족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전날 급락이 과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불안 요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우려도 남아 있었고 미국 반도체 흐름에 대한 의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AI 투자 과열 논란과 서버용 D램 가격 상승률 둔화 전망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는 장 초반의 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주주분들이 봐야 할 것은 단순한 하루 등락률이 아닙니다. 시장이 왜 삼성전자의 강한 실적을 보고도 망설였는지 그 이유를 봐야 합니다. 오늘의 약한 반등은 삼성전자를 향한 시장의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AI 투자 우려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고 서버를 깔고 메모리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특히 메타가 남는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시장은 AI 인프라 과잉 투자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이슈가 삼성전자의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빅테크의 AI 투자 속도는 서버용 D램, 낸드, 기업용 SSD, HBM 수요와 직접 연결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와 스토리지 수요도 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빅테크가 투자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 시장은 곧바로 삼성전자의 하반기 이익 전망을 다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투자 우려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부담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를 한쪽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AI 투자 우려가 나온다고 해서 AI 시장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로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았다면 과잉 투자 논란도 없었을 겁니다. GPU를 대량으로 사지 않았다면 투자 회수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서버와 메모리를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았다면 비용 부담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AI가 사라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AI에 들어간 돈이 너무 커졌고 그 돈이 언제 수익으로 돌아오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은 AI 투자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아니면 비용 부담 논란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가 계속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삼성전자 뉴스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적 발표에서 AI 투자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AI 투자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면서도 전략적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장의 우려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속도 조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서버 발주나 메모리 주문 둔화 신호가 나온다면 시장은 곧바로 피크아웃 우려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요 전망, 마이크론의 서버용 D램 코멘트, 미국 반도체 야간 흐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 안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계획이 삼성전자의 하반기 이익 전망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본다는 것은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을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서버용 D램 가격 전망도 오늘 삼성전자의 애매한 반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트렌드포스는 3분기 서버용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1.3%에서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승률입니다. 2분기 상승률이 5.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기에는 상승폭이 확실히
가격이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상승률은 둔화됩니다. 메모리 업황이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애매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익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지는 속도가 시장 기대보다 느려지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피크아웃이라는 단어에 너무 빨리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업황이 꺾인 것인지 아니면 폭발적인 상승 속도가 정상화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버용 D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유지된다면 메모리 업황 자체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미 강한 숫자를 봤습니다. 이제는 그 숫자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하반기에도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는 겁니다. 회사가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진 겁니다. 좋은 실적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성을 보여줘야 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기업용 SSD PM1763 뉴스가 중요해집니다. 이 뉴스를 단순히 신제품 하나가 나왔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시장에서 어디를 노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서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AI 반도체를 말하면 HBM을 먼저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HBM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서버의 계산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부품이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AI 서버는 HBM 하나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HBM은 두뇌의 회전 속도에 가깝습니다. 생각을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두뇌가 아무리 빨라도 몸속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을 저장하고 꺼내오는 창구가 막혀 있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PM1763 같은 대용량 기업용 SSD는 AI 데이터 센터의 창고이자 혈관입니다. 삼성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병목입니다. AI 모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서버는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고 더 빠르게 읽어야 하며 더 안정적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용 SSD와 낸드 기반 스토리지의 역할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PM1763은 AI와 고성능 컴퓨팅 서버 환경을 겨냥한 제품입니다.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흐름을 넓히는 장치로 봐야 합니다. 이 뉴스가 삼성전자에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HBM에서 하이닉스보다 늦었다. 그러니 삼성전자는 프리미엄을 덜 받아야 한다.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는 HBM 하나로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D램, 낸드, 기업용 SSD, 스토리지, 전력 효율, 데이터 이동 속도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넓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이 지점에서도 냉정해야 합니다. PM1763 뉴스가 의미 있다는 것과 그 뉴스만으로 주가가 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시장은 제품 발표를 좋아하지만 결국 더 좋아하는 것은 숫자입니다. 실제 고객이 붙는지, 출하가 늘어나는지, 마진이 개선되는지, 기업용 SSD와 낸드 회복이 하반기 실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확인하려 할 겁니다. 삼성전자의 장점은 넓은 포트폴리오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한 줄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해하기 쉽고 돈이 붙기도 쉽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AI 인프라 전체라는 더 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더 큰 이야기는 강력하지만 증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답답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는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하이닉스는 HBM 대장주라는 스토리가 선명하고 ADR 상장 기대까지 붙어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 유입 기대가 생기면 시장은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실적은 강하지만 시장이 보고 싶은 포인트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HBM 고객 검증, 서버용 D램 가격, 낸드 회복, 기업용 SSD 성장, 파운드리 부담 완화, 외국인 수급까지
것이 모두 맞물려야 강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약했습니다. 실패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아직 증명해야 할 것이 더 많아서 약한 겁니다. 하이닉스는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있고 삼성전자는 증거가 쌓일 때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만 보고 있으면 돈의 흐름을 늦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본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흔들리는 동안 납폭과대, 소부장 종목으로 수급이 조용히 들어간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강하게 못 가는 구간에서도 시장의 돈은 반도체 안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비주, 소부장, 전력인프라, 데이터센터 관련주로 수급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대형주가 다시 확인받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어디를 조용히 쓸어 담았는지, 삼성전자 대신 어떤 납폭과대 반도체 종목에 먼저 돈이 붙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급의 실시간 흐름은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주도주 알림센터를 통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늘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돈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삼성전자가 오늘 약한 반등 이후 다시 실적 체력을 인정받는 흐름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고 빅테크 실적 시즌에서 AI 투자 지속성이 확인되며 서버용 D램 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되더라도 계속 오르는 흐름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에 PM1763 같은 AI 서버용 SSD 뉴스가 단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고객 수요와 실적 기대감으로 연결되면 삼성전자는 HBM 의심을 조금씩 상쇄해 살 수 있습니다. HBM 고객 검증 뉴스가 추가로 나오고 파운드리 부담이 줄어드는 신호까지 붙으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경우 오늘 장 초반 들어왔던 저가 매수세는 하루짜리 반등이 아니라 중기 재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는 조금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며칠에서 몇 주 동안 변동성을 소화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장이 딱 그랬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이 급락은 과했다고 보면서도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도 당장 V자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일정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저점을 확인하고 다음 증거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하루 상승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장중 저점을 지키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이어지는지, 장 후반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 미국 반도체 흐름이 안정되는지, 하반기 이익 추정치가 유지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큰 반등은 조용한 버티기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반등이 하루짜리로 끝나고 중동 리스크가 다시 커지며 빅테크의 AI 투자 우려가 실제 투자 축소 신호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서버용 D램 가격 상승률 둔화가 시장에서 피크아웃으로 더 강하게 해석되면 삼성전자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HBM 고객 검증이 지연되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약해지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 경우에는 89조 4천억 원의 실적이 있어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나온 숫자보다 다음 숫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에서는 무리한 물타기를 피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말과 지금 아무 가격에서나 버사도 된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좋은 회사도 시장에 의심이 강해지는 구간에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0.18% 올랐으니 약하다고 실망만 할 필요도 없고 장 초반 5% 넘게 올랐으니 완전히 살아났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시장의 첫 번째 안도감에는 동참했지만 확신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물량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삼성전자의 실적 체력, 서버용 D램과 낸드 업황, AI 인프라 제품 확장, 하반기 이익 전망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반면 단기 물량은 장 초반 강하게 올랐다가 오후에 밀리는 흐름이 반복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지되는지, 미국 반도체 흐름이 꺾이지 않는지를 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삼성전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내 물량의 목적을 구분하는 겁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장 초반 삼성전자가 5% 넘게 오를 때 따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반대로 오후에 상승폭을 반납할 때는 다시 겁이 났을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입니다. 싸다고 사기에도 어렵고 무섭다고 피하기에도 아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포가 과도하게 눌린 자리에서 일부만 보고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버티는지 확인한 뒤 추가로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붙는지, 거래대금이 살아나는지, 미국 반도체 흐름이 안정되는지, 하이닉스와의 상대 감도가 조금씩 회복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도 진입을 잘못하면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할 일은 무조건 산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호가 나오면 얼마만큼 들어갈지 정하는 것입니다. 고점에 몰려 계신 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오늘처럼 약하게 마감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빠지기 전에 줄이고 싶기도 하고 좋은 실적을 믿고 더 사서 평단을 낮추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타기는 기준이 있을 때만 전략입니다. 기준 없는 물타기는 손실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점 보유자는 지금 손실을 빨리 지우려는 마음보다 계좌가 다시 살아날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하반기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 AI 투자 우려가 실제 수요 둔화로 이어지는지, 서버용 디램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지, PM1 763 같은 AI 인프라 제품 뉴스가 시장의 재평가로 연결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돌아오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확인되면 평단 조절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좋은 종목도 나쁜 매매로 만듭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것은 단순한 상승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힘의 질입니다. 장 초반에만 오르고 오후에 계속 밀리는지 아니면 장 후반에도 매수세가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강할 때 삼성전자도 상대 강도를 조금씩 회복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단발성으로 사고 끝나는지 아니면 며칠 연속으로 들어오는지도 중요합니다. 서버용 디램 가격 둔화 우려를 시장이 피크아웃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공급 부족 지속으로 해석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제품 뉴스가 실제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은 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쁜 흐름도 아니었습니다. 매도 공포는 멈췄습니다. 다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의 핵심은 그 확신이 회복되는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이 원하는 답을 비교적 간단하게 줍니다. HBM 대장주라는 스토리가 있고 AI 서버 투자와 글로벌 자금 유입 기대가 그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도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훨씬 큰 기업이고 더 넓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답이 여러 개입니다. HBM에서 증명해야 하고 디램 가격도 확인해야 하고 낸드 회복도 보여줘야 하고 기업용 SSD 성장도 숫자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 한번 증거가 쌓이면 이야기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는 HBM 햄 하나로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가 커지는 시장입니다. 계산하는 두뇌도 필요하고 데이터를 옮기는 혈관도 필요하고 거대한 정보를 담아둘 창고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전체판에서 다시 평가받는 순간이 오면 시장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전 단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89조 실적, 오늘의 약한 반등, 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 AI 투자 우려, 서버용 디램 가격 상승률 둔화, PM1 763 같은 AI 서버용 SSD 뉴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하루 안에 뒤섞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걸 혼자 매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반도체 야간 흐름도 봐야 하고 빅테크의 AI 투자 계획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대 강도도 확인해야 하고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돈이 먼저 움직이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 뉴스 전달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애매하게 버티는 장에서는 대형주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돈은 늘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로 먼저 갑니다. 어떤 날은 하이닉스도 아니고 낙폭과대 반도체 소보장으로 먼저 갑니다. 또 어떤 날은 전력인프라, 데이터 센터, 장비주 쪽으로 먼저 흐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서를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해질 때는 대형주만 갑자기 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수급이 먼저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림센터에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외국인과 기관 수급, 미국 반도체 흐름을 함께 체크하려고 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 용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지수 전체를 흔들고 AI 투자 우려 한 줄에 반도체 대형주가 출렁입니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시장은 곧바로 그 다음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런 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확신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89조 4천억 원의 실적은 분명한 체력입니다. PM1763 같은 AI 서버용 SSD 뉴스는 삼성전자의 AI 수혜가 HBM 하나에만 묶여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묻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AI 투자가 계속될 수 있는지, 서버용 디램 가격 상승세가 둔화돼도 이익 전망이 유지될 수 있는지,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전체에서 다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끝났다고 단정할 자리도 아니고 무조건 간다고 흥분할 자리도 아닙니다. 하반기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빅테크 AI 투자 우려가 실제 투자 촉소로 이어지는지, PM1763 같은 AI 인프라 제품 뉴스가 시장의 재평가로 연결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살아있다면 삼성전자의 오늘 약한 반등은 다시 힘을 모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계속 꼬인다면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사실과 별개로 단기 대응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거칠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